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iOS 15 영상에 대한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바로 요 아이패드 OS 15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난 영상의 내용을 아이패드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보시고 오늘은 2탄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되는데요. 자, 제 아이패드 프로 M1 11인치 모델인데요. 이제 8기가 램을 갖고 있는 모델은 6기가까지, 고용량 모델은 12기가까지 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OS 15에 들어갔다는 점, 멀티태스킹 측면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상단부에 있는 이 핸들 컨트롤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스플릿이 되니까 스플릿 대기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앱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로 나뉘게 되죠. 요렇게 비율을 맞춰서 쓰거나 하는 요 스플릿 뷰를 이거 그냥 전체 화면으로 띄울래 하면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거를 이전에는 요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이제 요 핸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드 오버 처리되죠. 떠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요렇게 왼쪽으로도 수납이 됩니다. 왼쪽으로 수납되죠. 밀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넣어놔도 되고요. 화면을 이렇게 쭉 들어올리면 요거 앱 전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메모랑 나는 루마 퓨전을 같이 열 거야.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두 개를 짝지어서 이걸 열게 되면 두 개의 페어링된 상태가 한꺼번에 이렇게 열리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도 꺼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빼내서 이렇게 배치를 다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구석에 앱 있어요인데,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슬라이드 오버 되어 있는 앱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 스플릿에 있는 메모를 이렇게 끌어내서 모양이 길어지니까 여기 슬라이드 오버 존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 추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오버가 띄워져 있을 때 요거를 밀게 되면은 요렇게 슬라이드 오버에 있는 앱들만 바뀌니까, 그래서 별도의 앱을 여기서 관리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걸 들어 올리면 또 펼쳐지니까 아, 이건 필요 없겠네 해서 없애고 별개의 느낌으로 펼쳐서 쓸 수가 있는 요게 멀티태스킹의 핵심적인 또 기능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으로 앱 선반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죠. 이게 이거 누르면은 사파리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걸로 이렇게 전환하는 건데, 새로운 윈도우를 이렇게 띄워갖고 아, 네이버 틀어놓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꿔가면서 봐야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안 볼 거는 이렇게 날려줄 수 있습니다. 같은 앱 안에서도 여러 개를 멀티태스킹으로 돌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모에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 새로운 멀티태스킹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 윈도우 기능인데, 같이 체크해봐야 될 게 있는데 꾹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기라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빨리 보여주고 내용을 고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 바로 복사해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핸들을 누르면요, 이건 지금 중앙 윈도우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숨겨진 멀티태스킹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거를 잡아서 내리면은 바로 여기 선반으로 들어갑니다. 선반 들어갔죠? 보다가 그냥 눌러서 다른 선반에 있는 거 눌러도 중앙 윈도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또 중앙 윈도우를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스플릿 처리해버리면 두 개를 동시에 띄워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 마음에 드는 거 다른 메모로 옮겨서 넘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도 중앙 윈도우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 슬라이드 오버까지 띄우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다 띄울 수가 있어요. 갖다가 이렇게 끌어 넣어도 물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오버랑 연계할 수도 있고 정말 멀티가 강화돼 있죠. 그리고 아이폰 앱을 실행할 때 이제 이렇게 가로 상태에서도 나오긴 나옵니다. 기본 상태에서 슬라이드 오버랑 쓰면 딱 좋아요. 요 여백이 딱 맞더라고요. 옆에 있는 거 뭐 올릴까 고민하는 거 미리 보일 수도 있고, 음악 앱 띄워넣어서 노래 들으면서 뭐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가 비어있는 거는 되게 아쉽지만 슬라이드 오버랑 같이 아이폰 앱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 입력할 때 이 제어기가 되게 작아졌죠. 그래서 화면을 덜 가리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도요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완전히 구석에 놓고 아주 작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눌러서 펼칠 수 있고, 여기 눌러서
최소화해도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키보드로 웬만한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강화해줬는데, 기존에 요 커맨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단축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분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고요, 넘겨가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 거는 검색 눌러서 볼드 명령어는 뭡니다 라고 이렇게 단축키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글로브 키, 지구본 키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요거를 누르고 있어도 쓸 수 있는 명령어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구본 M 눌러서 여기 단축키 메뉴를 확인하든지, 지구본 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앱 전환기가 뜨죠. 지구본 H 홈으로 가고, 이것만 잘 써도 진짜 편해지는데, 슬라이드 오버나 스플릿 뷰 같은 핵심적인 멀티태스킹 기능도 지구본 키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지구본 컨트롤 왼쪽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스플릿으로 나눠져 버리고, 그리고 아이패드의 큰 화면에 맞춘 위젯 사용성을 강화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기존의 위젯들이 이렇게 왼쪽에 있고, 꾹 눌렀을 때 대형 위젯을 쓸 수가 있어서 게임 센터 위젯 같은 것도 정말 거대하거든요. 박력 있게 이렇게 위젯을 채울 수가 있는데, 지능형 연락처 위젯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이패드에 맞춰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해서 띄워주고요, 누르면 이렇게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카톡을 바로 연계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고, 저는 얼굴 태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진까지도 다 몰아서 볼 수 있는 요런 똑똑한 기능이 추천으로 지능형으로 나오는 건데, 꾹 눌러서 위젯 편집해서 순서를 물론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여기 추천된 사람 말고 눌러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임의의 사람을 이렇게 추가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민성님 요렇게 이렇게 추가됐죠. 새로 추가된 집중 모드 있죠. 다른 애플 사용자가 지금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 모드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구나, 연락을 취할 수 없는구나 라는 거를, 이런 섬세한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메일 위젯 되게 유용한데 특정 메일함만 추가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읽지 않은 메일을 추가해 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체크 안 한 메일만 이렇게 위젯으로 보는 것도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누르면 바로 그 메일로 이렇게 가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도 앱 보관함이 생겨서 끝으로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되는 앱 보관함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인터넷 같은 거 하다가 여기 없는 앱을 불러내고 싶을 때도 편리해서 바로 여기서 키노트 같은 거 바로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리고 핵심적으로 메모 앱,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앱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사진 지금 너무 크니까 작게 바꾸고요. 여러 개의 멀티 태그를 쓰는 것도 물론 가능하거든요. 여기 목록의 하단부에 있는 이 새로운 태그 브라우저로 아이패드 태그만 누르면 여기 관련된 게 나오지만, 둘 다 있는 멀티 태그를 적용해서 요 둘 다 포함하는 메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이제 요렇게 대강 그렸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외부에 있는 사진 같은 거, 이런 사진 같은 거를 바로 이렇게 갖다 넣으면요, 이렇게 들어갔죠. 이 안에서 움직이거나 작게 하거나 뭐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내가 그린 손그림이랑 사진이랑 이렇게 겹칠 수 있거든요. 다른 걸로 뭐 색칠을 한다든지 느리거나 요 안에서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정말 핵심적인 기능, 퀵 메모, 구석을 긁으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언제든지 바로 메모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 정말 그냥 두루두루 띄울 수가 있어요. 요 음악 앱 같은 거를 옆으로 띄우고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진짜 멀티로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 맥락을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링크 추가를 해놓으면은 관련된, 이 사파리에 지금 주소에 관련된 퀵 메모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남기고 싶은 게 있으면 적어 놓는 거죠. 요 마이크로 지금 음성으로 해볼게요. 리뷰 준비 중입니다. 요것도 기대해주세요. 크크크. 여기 간단하게 들어갔는데, 내 메모 앱에 이렇게 빠른 메모라는 항목에서 요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시 웹서핑 하다가 아이패드 미니 공부해야 되는데 누르면 요렇게 나 있어요 라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 맥락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시 눌러서 요 메모를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게 퀵 메모였습니다. 맞아, 여기 있는 내용 공부해야 돼,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선택하셔갖고 요거 이렇게 갖다가 여기에다 끌어다 넣으면은 스크랩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바로 웹사이트 같은 거 그냥 따다가
여기다가 넣어놔서 스크랩하는 용도로 써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정말 괜찮은 기능으로 요 하이라이트를 연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써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해놔야 된다 선택을 하고 새로운 빠른 메모를 여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페이지에 이 부분을 인용한 퀵 메모가 생성돼요.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서 이 메모, 여기 인용된 이 부분만 눌러서 바로 그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처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내가 했구나라는 거를 같이 쌍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괜찮죠? 꼭꼭 써먹을 만한 그런 스크랩 기능입니다. 사파리뿐만 아니라 이런 도큐멘트 파일 관리 앱 같은 것도 지금 퀵 메모에 대응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폴더에서 여기 내가 지금 사진을 셀렉트 해놨는데 요 관련돼서 내가 코멘트 남겨야지, 그럴 때도 바로 요 폴더에서 그냥 띄워갖고요, 최근에 쓴 게 나오는데 요거 옆으로 이렇게 밀면은 퀵메모도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퀵메모 여기로 만들고 앱의 폴더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서 요렇게 내가 작성해 놓으면은 다시 이 폴더에 들어갔을 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죠? 맞아, 나 여기 5장 선택해야 됐었는데 라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주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지원되는 앱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아이폰에서도 이렇게 빠른 메모가 동기화된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집중 모드, 요거 진짜로 써보고 나서 반응이 되게 좋은데, 다양하게 내가 알림 상황을 지정해서 방해를 덜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죠. 그런데 이게 애플 기기가 연동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면 모드에 들어가면 아이패드도 이렇게 수면이 켜집니다. 밤에 아이패드만 푸시가 막 온다거나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설정의 집중 모드에서 모든 기기에서 공유, 요거 이렇게 끄게 되면은 요 기기에서는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정해서 집중 모드 쓸 수 있고요. 요 알람 이렇게 편집해보면 이제 옛날 방식으로 요 피커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요렇게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요 탭을 오가면서 탭 그룹을 만들어서 바로 여러가지 탭들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기능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름도 이렇게 상단부에 나오고 있고요. 요 왼쪽 사이드바를 통해서 바로바로 요 탭들을 오갈 수 있는 요 사용성을 즐길 수 있고, 여기서 새로운 탭 그룹을 만들어서 나만의 그룹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분류별로 탭으로 나누고 싶다 그럴 때 우클릭해서 탭 그룹에서 여기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탭 그룹을 만들거나 기존의 탭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마이에 여기 넣고, 자 워치도 탭 그룹에서 마이에 넣고, 이렇게 나눠지죠. 뮤직도 탭 그룹에 마이에 넣고, 이런 식으로 요 링크로 통해서 바로 만들 수 있고, 탭이니까 컨트롤 탭 누르면 요렇게 탭 간에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탭을 컨트롤한다. 그리고 시작 페이지 만드는 경우에 요 페이지 시작 페이지도 편집 눌러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밀 수 있죠. 요거 아이폰이랑 지금 똑같이 동기화돼서 내가 지금 이걸로 바꾸면 제 아이폰도 이렇게 똑같이 맞춰진다는 거, 요 동기화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이렇게 블럭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파리에 이제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을 쓸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쓰고 싶은 거를 켜고 끌 수 있는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사파리 익스텐션이라고 검색하면 지금 이렇게 모음집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보고 깔아서 시험해볼 수 있는데 아직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더 많아지면 제가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주소지를 눌렀을 때 요거 마이크가 나오죠? 바로 음성 검색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 바로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합한 항목을 열어주기 때문에 맥락으로 바로 들어가 준다는 점. 라이브 텍스트 신기능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뤘었는데, 물론 아이패드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보다가 요거 이렇게 선택하면은 제 시간이 온다, 요런거 이미지에서 긁어낼 수 있는 거였는데, 사파리에서 바로 요런 손필기도 인식하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사전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미스테이크라고 나오죠? 요 텍스트 같은 거 바로 그냥 긁어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써먹을 수도 있는, 요게 바로 라이브 텍스트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키보드에서 커맨드 시프트 3 누르면
바로 이렇게 캡처 떠주거든요. 요거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제 라이브 텍스트 인식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요거 인식돼 갖고 이게 바로 OCR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스샷에서 긁어내면 된다. 그리고 제가 애플 기기에서 정말 좋아하는 거 바로 강력한 검색 기능 스팟라이트. 내리면 요거 나오잖아요. 내리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식으로 요 스팟라이트 검색이 나오는데 콜드플레이 이렇게 쳤어요. 그럼 이렇게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별개가 나오죠. 아이콘이 다르죠. 누르면은 이렇게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소셜미디어, 비디오, 음악 다 나오기 때문에 대박이라고 느낀 거는 제가 예전에 콜드플레이 LP 샀었는데 텍스트까지 인식해서 이렇게 모아줄 줄이야.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런 유명인 검색하는 거 외에도 연락처 검색은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 사람에 관련된 내역들을 추천해 주거든요. 이 사람을 이렇게 누르면 아까 위젯에 있던 커뮤니케이션 관련 내역들을 이렇게 몰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짱인 게 여기다가 바로 예를 들어서 짱이라고 치면 그 사람과 대화한 메시지에서 그 말을 찾아줍니다. 와, 이거 진짜 괜찮죠? 언제든지 키보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커맨드 스페이스 눌러서 요렇게도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이거 써먹어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일 수도 있고요. 확인해서 갖다 끌어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끌어서 갖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갔죠? 내가 막 메모 글 쓰고 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불러내요. 나왔죠? 여기다가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것도 그냥 바로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스팟라이트 상에서 끌어다가 바로 스플릿으로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잠금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 관련돼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들어올리면은 이제 메타데이터 나오고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앱에서 이걸 갖고 왔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보정 앱을 썼는지 아니면 어떤 앱이 이걸 생성해줬는지가 나와요. 누르면 내 나이키 런에서 만들어준 사진들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요 R&I 필름 앱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요 앱에서 보정한 사진들도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합 검색이 가능하니까 앱으로 이렇게 먼저 지정한 다음에 지역명이나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필터링해서 보는 검색도 가능합니다. 저 사람들마다 얼굴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계속 해놨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추천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눌러갖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누르면은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제이크다 이렇게 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 추가된 고급 기능 바로 프로레즈 동영상 기능이라는 걸 찍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OS가 지원하겠구나 라는 걸 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보면은 이제 아이패드상에서 이런 고급 영상 포맷을 사용하고 편집까지 다 가능합니다. 루마퓨전 같은 앱은 업데이트로 대응이 됐는데 4K 프로레즈 4444 이게 고용량 코덱이거든요. 정상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외장 SSD 같은데 이 프로레즈 소스를 갖고 있을 때 바로 아이패드 상에서 요거를 컷 편집한다거나 하는 워크플로우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요 확대기 앱이 이제 기본 제공이 되는데 요거 키게 되면 작은 종이 같은 거 그냥 아이패드의 이 큰 화면을 사용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배열 높여놓으면은 엄청 크게 보이죠? 이 작은 글씨가. 그래서 대비도 더 강하게 줄 수 있고요. 찍어 놓으면 내가 보고 싶은 거 확대된 내용 보고 싶을 때 요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잘 안 보인다,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다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데 추가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용을 보고 싶을 때, 크게 보고 싶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펜슬을 활용한 메모에서 요건 스크리블이기 때문에 언어,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를 통해서 내가 펜으로 쓴 게 변환이 되는 기능이었어요. I love you 하면 요렇게 와타시 치면은 요렇게 일본어 이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거 써먹을 수 있고 일반 펜을 이용해서 필기를 했는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어도 인식하거든요. 3번 누르면 이렇게 인식하고요. 요거를 늘리면 요렇게 긴 문장을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면 텍스트로 복사, 붙여 넣으면 들어갔어요. 요거 바로 번역 누르면 시스템 와이드로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일본어도 바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웃으면 된다고 생각해. 기억해놔야 되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즐겨찾기에 추가 누르면요 번역 앱에 추가가 됩니다. 요렇게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로 텍스트를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쭉 밀면 선택되고요. 그래서 바로 오려두기나 움직이는 거 할 수 있고, 요렇게 하면 지워지고요, 요렇게 가르면은 띄워지죠. 요렇게 띄워서 쓸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바로 부를 수 있거든요. 굿! 요렇게 해도 여기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석에서 이렇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 똑같이 미러링 돼서 이것도 쓸 수가 있고요. 별개로 여기다가는 다른 내용을 물론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적어야 된다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010-2222-3333 이렇게 적어놓으면 빠른 메모란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밑줄이 생겨서 맥락을 인식하기 때문에 누르면 이렇게 바로 아이폰으로 나중에 전화 걸 수도 있고,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검색란에 이렇게 검색해도 이 OCR 된 내용을 똑같이 찾아준다는 점. 요 에어팟 프로, 에어팟 맥스 사용자의 즐거움이죠. 일반 소스도 공간 음향처럼 가상화시켜주는 스테레오 음장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요 에어팟 맥스, 에어팟 프로 스테레오 공간화로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랑 더해서 재미있는 걸 쓸 수가 있는 게, 지난번에 설명한 손쉬운 사용의 배경 사운드를 요 제어 센터 항목에 듣기 지원 추가해 놓으시면 이렇게 내려서 요 귀에서 바로 여기서도 배경 사운드를 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빗소리 같은 거를, 이런 음악을 들을 때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황에서도 나오죠? 미디어 재생 시 음량, 빗소리를 같이 얼마나 섞어줄까. 특히 이게 지금 요 스테레오 공간화랑 다 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다른 나만의 사운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림 관련해서도 태그 쓸 수 있다는 내용 있었죠. 여러가지 태그를 동시에 선택했을 때 다 포함한 내용만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목록 추가에 스마트 목록이 있습니다. 스마트 목록을 만들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다 포함하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것만 만들어준다, 나만의 자동화된 미리 알림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목록도 꼭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넷플릭스의 유혹이나 유튜브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다 하실 때 쓸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 지정이 가능해서 이 다운타임을 켜고요, 이 시간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앱들의 사용이 제한이 되는데, 여기 허용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앱 외에는 나머지는 쓸 수가 없게 잠겨요. 과몰입이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상에서도 이제 저전력 모드를 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켜놓으면은 아이폰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요것도 제어 센터에서 저전력 모드를 이렇게 추가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요걸로 켜고 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살짝 나왔지만 아이패드에도 이제 번역 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장 번역 앱을 쓰면 간단히 눌러서 스키니 가와떼 오시오키요, 요 지정된 말을 둘 중에 하나를 해도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습니다, 요렇게 자동으로 인식되는 게 편리합니다. 펜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네 이렇게 써도 인식이 되죠. 좋네.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알고 싶은 부분은 터치를 해서 선택을 이렇게 하면은 찾아봐서 이렇게 사전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몰랐던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직 쉐어 플레이라든지 유니버설 컨트롤이라고 또 안 나오는 기능들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못 다룬 내용도 있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